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미정이고 나이는 32살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이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둘이 살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혼녀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저와 전 남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웨딩드레스 입는 게 꿈이었어요. 유치원 때였는지 어린이집 때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친척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너무 예쁜 신부를 보고 나도 커서 신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 근처에는 드레스 대여점이 있었어요. 파티 드레스나 웨딩 드레스를 빌려주는 가게였는데 항상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입은 신상 드레스를 구경하는 게 즐거웠어요. 가끔 가게 주인이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카탈로그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오려내어 앨범에 붙여놓고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언젠가 미정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나도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을 거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쌍둥이 여동생 유은정이에요. 저와 여동생은 이란성 쌍둥이라 거의 닮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았고 여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때문인지 어머니는 저를 편애하시고 아버지는 여동생을 편애하셨어요. 아버지는 은정이는 날 닮아서 귀엽구나.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동생은 얼굴이 작고 눈이 동그래서 귀엽긴 해요. 저는 오히려 고풍스러운 얼굴형이라 요즘 유행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동생은 늘 툭툭 건드렸어요. 제가 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으면 언니는 이런 옷 절대 안 어울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언젠가 크면 나도 어울릴 거야. 이런 건 나처럼 귀여운 여자한테 어울리는 거야? 라며 듣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건 여동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에게 전달 좀 해달라는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언니는 인기가 없으니까 결혼 못 할 거야.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나 운동에서 여동생에게 진 적이 없어요. 언니가 돼서 동생에게 질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 일념 하나로 저는 공부와 운동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동생은 여자는 귀여움이 우선이지 공부나 운동 잘하는 건 의미 없어.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게다가 한술 더 뜨는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여동생이 귀여우셨겠죠. 여동생이 성적이 안 좋으면 넌 예쁘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머리에 들은 게 없으면 나중에 곤란할 거야. 엄마는 항상 언니만 편애해. 어머니가 편애하는 면이 있는 건 맞지만 결코 여동생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어요. 쟤는 외모만 신경 써서 걱정이네. 라며 늘 걱정하셨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성적이 좋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였어요. 당시 제 성적은 위에서부터 세는 게 빨랐지만 동생의 성적은 아래에서 세는 게 더 빨랐거든요. 게다가 여동생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교칙에 어긋나는 화장을 하거나 교복 수선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여동생 담임 선생님이 여동생이 말썽 피우는데 언니는 너가 좀 챙겨주지 않을래?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돌보는 게 싫어서 고등학교는 여동생과 다른 학교로 갔어요. 여동생은 성적이 안 좋아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로 갔어요. 언니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알바도 해야 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야간 자율 학습해야 해서 알바 못해. 몰래 땡땡이 치면 안 돼? 어차피 열심히 하지도 않잖아. 그 무렵부터 저는 여동생과 말하기 싫어져서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매 사이가 좋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 좀 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 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어른답게 굴어야지. 세월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은행에 취직했어요. 굳이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그 은행에 인턴십으로 참가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도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였어요.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는 친구나 친척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릴 적 꿈을 떠올렸어요. 저도 예쁜 신부가 되고 싶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는 일도 즐겁지만 어릴 적 꿈도 제게는 소중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없어요. 일이 바빠서 남자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한 제가 간 곳은 결혼정보회사였어요. 여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서로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만남을 주선받은 거라 순조롭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꿈에 그리던 신부가 되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식 날 그의 다정한 미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쁜 거라 생각했어요. 매일 접대하느라 바빠. 집에 못 들어가서 정말 싫어. 저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날 정년퇴직하는 분의 송별회를 했던 밤이었어요. 퇴근길에 지름길로 가려고 역 뒤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맞은편 인도를 걷고 있어서 여자의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남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침 그가 자주 입는 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겠지 라며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두 사람을 사진 찍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귀가한 남편에게 이거 무슨 상황이야? 라며 사진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쉽게 인정했어요. 그 여자와 얘기하고 싶으니 집으로 데려오라 했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어요. 하필이면 왜 내 동생이야? 미안한데 언니. 형부는 이제 내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말 좀 해봐. 명절에 연락처 교환하고 연락하다 보니. 근데 일일이 다 말해서 뭐해. 너랑 헤어지고 은정이랑 재혼할 거야. 맞아. 언니랑은 어울리지도 않았어. 딱 봐도 우리가 부부처럼 보이잖아. 여동생에게 행복을 빼앗기는 건가 싶었지만 그보다 여동생과 눈이 맞은 남편이 더 싫었어요. 알았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이미 자신이 사인과 도장이 찍힌 이혼신고서를 저에게 줬어요. 이쯤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서 엄청 놀라신 듯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여동생 편인지라 은정이에게 뺏긴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접어. 지금 이혼하고 심란한 애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모님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2주 후 이혼 처리가 됐다는 서류가 우편으로 왔고 위자료가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한동안은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이혼해버렸어요. 제가 이혼하고 집에 돌아온 날의 부부싸움이 원인이었어요. 예전부터 가치관이 달라 자주 싸우셨는데 쌓이고 쌓인 게 이번에 폭발한 거죠. 아버지는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 어머니는 예전부터 취미로 하던 꽃꽂이와 요리교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함께 요리교실에 가자고 해주셨어요. 또래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을 거야. 이참에 기분 전환도 하고 후를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처음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는데 계속 권유하셔서 한번 가보지 라는 생각으로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재밌어서 결국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 교실은 저보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지긋한 분까지 두루두루 있었고 다들 친해 보였어요. 저도 금방 적응했고 휴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맛집을 다니거나 하며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렸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아침에 갑자기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어요. 유은정 씨 계시죠? 이야기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찰관은 저를 사건 용의자를 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경찰관 뒤에서 전 남편이 얼굴을 내밀었고 옆에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이웃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으니 일단 들어오세요. 최근에 이 부부를 괴롭히고 계신다면서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한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짓 한 거 없어요. 너 우리가 부러워서 질투하고 있잖아. 진짜 비겁하기 짝이 없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왜 괴롭혀? 정말 너무해. 내가 남편 뺐었다고 시기나 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의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경찰관님,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해 드리자면 이분들 사는 집에 휴일이나 밤이 되면 현관에다가 쓰레기를 투척하셨다는데요.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그만 좀 시치미 떼. 여기 증거 다 있어. 현관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혔잖아. 잘 보이지? 날짜까지도 다 있어. 전 남편이 보여준 폰의 영상에는 저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우편함에 봉투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딱 봐도 너 맞잖아. 이 영상이 찍힌 날짜에 나는 제주도에 있었어. 저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에는 요리교실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전 남편이 보여준 동영상의 날짜와 일치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이날 전후로 저는 요리교실 사람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이건 그때 찍은 동영상이에요. 혹시 못 믿겠으면 그때 같이 간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러면 한번 전화 좀 걸어보시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동생이 경찰관을 말렸어요.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건 언니가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랑 전화도 다 짜고 치는 거일 거예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같이 간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저는 같이 갔던 요리 교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집에 와서 카톡과 사진 등을 모두 다 경찰관에게 보여주니 이건 유미정 씨가 한 게 아닌 것 같네요. 거봐, 나 아니라니까. 이거 자작극 아니야? 뭐? 자작극이라고? 왜냐면
이 영상 속에 여자가 입고 있는 코트, 이거 엄마 코트 같은데? 그리고 이 코트는 은정이가 가져갔어. 그냥 똑같은 코트 아니야? 이 코트는 한정판이야. 첫 월급으로 엄마 사준 건데 이 동네에는 은정이 말고는 없어. 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본인이 맞아요? 너 정말이야? 언니가 이혼하고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고 있잖아. 나는 언니가 행복한 게 싫어. 경찰관님, 저한테 누명 씌우려고 허위 신고한 거 고소되죠? 저 미친년 좀 당장 잡아가 주세요. 죄가 맞긴 합니다만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이 없어? 당신도 고소당할래? 미안해. 나는 은정이가 울면서 말하길래 진짜인 줄 알았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해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경찰 온 거 동네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건 정말 미안해. 진정하세요. 잘못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별 소문 안 날 거예요. 경찰관님, 지금 당장 이 두 사람 좀 잡아가 줄 수 없나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두 분은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가서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야 해요. 물론입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여동생은 끝내 가기 싫다고 버텼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서 끌려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을 고소했고 얼마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고 하네요. 이혼 후 여동생은 아버지도 고향으로 가버려서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네요. 얼마 전에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맛이 간 모습이었어요. 뭐 전혀 동정심조차도 안 들지만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